제가 계약법도 강의 드린다고 그랬죠. 거기 394페이지 보면 큰 제목 뭐라고 나와요? 계약법 총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배울 부분이 계약법 총칙인 거예요. 총칙인데 거기 보니까 서설 그래가지고 까만 박스 1번에 무슨 말이 나와요? 계약의 자유 나오죠. 계약의 자유 원칙 나오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임차권으로 갈지 전세권으로 갈지는 국가나 법에서 정해주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계약의 자유의 원칙 그러는 거예요. 계약 자유 원칙. 용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까만 박스 3번에 약간 나오죠? 이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넘기셔도 좋아요. 조금 있다가 OX 풀 때 1번에 하나 약간 나오는데 그때 관련된 부분 한번 이야기하고 간단히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97페이지를 펴보세요. 제2절 계약의 성립 나오죠. 자, 큰 1번에 보면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합의라고 나오죠. 양가로 1번 보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그랬죠. 여기 봐보세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합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3, 4월 달에는 교과서를 같이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근데 1, 2월 달에서는요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드리고 책에서는 조문 있죠. 조문 중심으로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읽어보세요. 읽는데 찬찬히 분석해서 읽지 마라 그랬죠. 그냥 알도 모르는 진도 나가는 데 의의 있다 그렇게 해서 다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식으로 읽으세요. 그럼 막 지금부터 별표 쳐놓고 막 밑줄 그어놓고 막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전부 다 별표 쳐져 있고 전부 다 밑줄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냥 쭉쭉 이렇게 읽는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397페이지에 큰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그죠? 자,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라고요. 자, 여기 봐보죠. 이제 청약과 승낙을 보는데, 자, 청약 그러잖아요. 청약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장항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랬죠. 이걸 청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부동산 중에서 어느 하나를 3억 원에 팔게 그러면 이건 청약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무슨 부동산인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또 장항동 100번지 부동산을 싸게 팔게 그러면 이것도 청약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콕 집어서 3억 원에 팔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지문들이 전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다음 중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그랬을 때 시험 지문에가 1번 해가지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러면 OX, O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시험에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 나오는 것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청약 그러죠. 그러면 항상 자판기를 한번 생각하세요. 자판기. 아셨죠? 자판기 설치는 청약이다 이렇게 하세요. 학원에도 자판기 설치돼 있죠. 그죠? 자, 저 자판기 거기 보면 불이 들어와 있죠. 커피 한 잔에 얼마던가요? 200원인가요? 여기는 다른 학원보다 더 싸네. 그러면 200원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청약이에요. 청약. 청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거기다가 200원 넣고 꼭 누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승낙이에요. 승낙. 그러면 커피 한 잔에 200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컵이 똑 떨어졌는데 커피는 안 나오고 물만 나왔다. 그럼 그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여러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 저것을 소송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그냥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지 법적으로 뭐예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판기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저 자판기요. 자판기 학원에서 설치했는지 업자가 설치했는지 저도 모르는데 거기 자판기가 다 써져 있나요? 청약자가? 써져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적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약자는요. 청약자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청약자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요. 모의고사 몇 점 이상만 커피 뽑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아니죠. 이죠. 그렇게 적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판기 발로 한번 꽝 차고 그냥 동전 넣어도 커피 나와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 아니어도요. 지나가다가 학원 들렸다가 저기서 커피 뽑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승낙은 반드시 누구에게 해야 돼요? 반드시 청약자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청약자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승낙은 반드시 누구에게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청약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승낙했다고 그래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생각하면 된다? 자판기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청약하고 구분할 게 뭐가 있냐면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건데 봐보세요. 또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기 일산에는 뭐 재래시장은 없죠, 그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일산에 있어요? 저는 일산에 있군요. 일산이니까 구도심 쪽에 있나요? 그 일산? 예? 일산요. 저기 저쪽. 예. 거기 이제 재래시장 갔더니 예를 들어서 곡물을 팔고 있어요. 쌀도 팔고 콩도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곡물을 이렇게 쌓아놨죠, 그죠?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한 대 얼마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편말 같은 걸 이렇게 꼽아놨다 그러면 가격표를 꼽아놓은 것 있죠. 가격표를 뽑아놓고 상품 진열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한 대 주세요 그러죠. 그럼 이게 승낙이에요. 그럼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죠. 근데 주인이 이렇게 얼굴 보더니 안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팔아요 그랬대. 인상이 더러워서 안 팔아요 이래버리죠. 그럼 그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왜요? 이미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으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했잖아요. 그죠?